배달이란 게 사실 위험하잖아요. 오토바이란 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도 많고 길에 보면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하고 뭐 담배 피고 이상한 차들 정말 많아요. 오토바이 입장에서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거든요. 다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근로시간과 수입이면은 배달 라이더들한테 적정하다고 보세요? 저희는 사실 요즘 69시간 근로시간 문제가 굉장히 이슈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69시간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사회에서 69시간 너무 많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씁쓸해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현실인데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근무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법정 근로시간만 지켜줘도 좋겠다. 그러니까 그 법정 근로시간을 일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는다면 돈이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는 더 원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스페인 사례인데요. 스페인은 그 직고용으로 했습니다. 직고용, 네. 직계약이 아니고 네, 직고용 법으로 직고용을 하게 만들었어요. 쿠팡 이츠 말고 쿠팡이 직고용인가요? 쿠팡의 이제 직고용, 그러니까 택배 같은 경우 네, 택배가 직고용. 직고용인 경우가 있죠. 아, 예. 네.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 법안으로 직고용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배달 노동자의 인터뷰가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직고용돼서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여자친구가 생겼다. 감성적이네. 여자친구가 생겼다. 전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조합원들한테 14시간, 15시간 일하시는 조합원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배달하려고 태어나셨냐고. 우리가 배달하는 기계냐.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 40시간에 거기에 맞는 안정된 수입. 그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요구입니다. 제가 그 정부기구에서 이 얘기를 논의를 하다가 이런 주장하신 분이 있었어요. 외국의 사례를 봐라. 네. 다 이런 그 플랫폼 노동, 이른바 기그 노동이라고 네, 하는 게 보면은 구인 공고에 네. 부업 개념으로 구인 공고하고 있다. 네. 엑스트라 인컴이라고 막 나온다. 이거를 네. 그 배달료를 올려드려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맞냐? 네. 아니면 이거는 제 사회복지제도나 어떤 뭐 사회 비용 구조나 이런 거에 더해서 많은 걸 풀고 좀 개념을 다루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는 잘 안 맞겠죠.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는 사실 잘 안 맞는 게 사실은 현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근데 놓고 왜 안 맞을까요? 일단은 인식 자체가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사실은 외주화, 가령 뭐 위험의 외주화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은 원래 사실 배달 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가령 뭐 주류를 갖다가 운반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멘트 운송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기업에서 직고용 형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사실은 외주 형태로 다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개인 사업자 형식으로 과거에 근로자 신분이었던 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신분,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왜 유리하느냐? 그건 뭐 불문가지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수많은 비용을 갖다가 엄청난 비용을 갖다가 아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기업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떤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호주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도 있지만 경기가 굉장히 나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좋을 때는 사람이 더 필요하고 나쁠 때는 사람을 잘라야 되는데 직접 고용 형태를 취하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니까 가능한 한 기업들은 그런 어떤 노동법의 굴레 이런 걸 갖다가 피해 나가고 싶은 욕망들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전부 다 어떤 배달 노동자를 갖다가 개인 사업자의 어떤 형태로 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됐다고 보는 건데요. 그건 뭐 서구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요즘 들어서 사실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스페인 사례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그 개인 사업자 신분이냐 아니면 노동자의 어떤 신분을 일부 띄고 있느냐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보다 더 어떤 사회적 합의를 갖다가
점차적이지만 일어나가야 할 단계가 이미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배달 플랫폼, 특히 이제 배달료 문제 정말 삶의 현실이 치열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 뭐 동상이몽이란 말도 하죠. 자, 그런데 영국, 중국하고 공동 연구로 이른바 비교 연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윤준여 박사님 나오셨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 영국, 중국에 대해서 배달 플랫폼 사업을 비교를 하셨는데 영국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하셨던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영국은 배달원들의 그 자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상에 선택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보험이라든지 배달에 관련된 도구, 옷 등을 배달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무료 교육도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네, 중국의 경우는 배달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음식을 가져가는 문화 플러스 스마트 배달, 스마트 결제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배달 산업이 발달해 있고 배달원들의 수입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 대졸자의 2~3배이고 최근에는 기존의 재래시장, 슈퍼마켓 배달도 통으로 다 했었는데 거기다가 메이탄 핀하우펜이라고 기존의 메이탄 얼러마에 추가해서 단체 배달까지 추가되면서 코로나 이후로 배달 산업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하자고 돌아본 건데 이런 국제 비교를 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기존의 음식 배달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배달원과 레스토랑과 배달 플랫폼을 중간에 중개하는 배달 사무실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나라 특이합니다. 그래서 배달료가 좀 비싼 편이고 그걸로 인해서 배달하는 배달원들, 그다음에 레스토랑들의 자율성이 주는 것, 즉 여러 가지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멀티 호밍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배달일도 그렇지만 이 플랫폼 노동의 종사자 이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자영업이냐 피고용이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교섭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달 플랫폼 쪽은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 단체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고용으로 그렇죠. 정의가 돼서. 네. 그래서 근로자성,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노조법상 노동조합 활동은 인정받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교섭만 되는 건가요? 단체 교섭이 되고 있죠. 쟁의는 다 되죠. 노동 3권은 다 되고요. 되고, 네.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아까 일반 대행의 영역, 사실은 이제 여기에 종사하는 라이더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사들이 사용자성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대리점, 지사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 교섭을 하기가 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 이게 플랫폼 노동의 다른 쪽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네네.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유럽의 판례들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21년도에 이제 영국 대법원에서 우버 기사들에 대한 판결이 나왔죠. 예, 어떻게 돼요? 예, 이제 개인 자영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일단 노동권, 근로성을 갖다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죠. 왜 그러냐면 임금이라든지 노동 규칙이라든지 뭐 일하는 시간 등등을 갖다가 사실은 이 플랫폼 회사들이 전부 다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자 위치로 보는 거고요. 이쪽은 근로성의 위치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노동법의 어떤 보호를 일부 받는 거예요. 완전한 어떤 그 근로자의 지위를 갖다가 확보한 건 아니지만 노동법의 관할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법도 일단은 여기에 적용이 전부 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휴일 뭐 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의 노동법에 준해서 이분들한테 이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럽의 주요한 판례들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일부 놓고 보게 되면 뭐 최저임금을 갖다가 이런 어떤 기획노동자들한테 사실은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게 일부 주에서는 이미 그런 판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사람들이 서로 상생도 하고 뭐 배려도 한다고 하지만 이제 뭐 다들 이해관계에서는 또 냉정한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가 돼서 노사 교섭이 가능해졌으므로 어느 정도 대항력이 생겼어요. 네네네네. 대항력이 생겼다는 얘기는 아무리 부업으로 들어오고 난 이거라도 하려고 해도 그래도 좀 저항 요인이 생긴 거예요. 첫째. 네네네. 더하여 어떻게 하면은 그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몫을 갖다 헐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특히 이 모든 어떤 라이더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전속으로 돼가지고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아니면 그 중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베스트라고 뽑는 분들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래서 이걸 갖다 이용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걸 전속으로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자회사 어떤 형태, 배달의 민족의 배민환처럼 어떻게 보게 되면 자회사의 형태를 띈 회사의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전속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존의 그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이거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어떤 식이든지 일종의 어떤 어드밴테이지를 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약간 을과 을의 게임처럼 되는. 그렇죠. 전속인 분들한테 배려를 해서 살 만큼 해드린다는 얘기는 부업으로라도 시간제 들어오겠다는 분들을 막는 효과도 있거든요. 아,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풀을 갖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만약에 시장 논리로 그냥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몰려오는 것들을 갖다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환호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모든 게 제로섬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이 시장으로 많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사실은 전속 라이더들 이걸 갖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손해가 가는 거니까 그분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지만 특히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또 호조를 보이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또 있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기업 경영자라고 한다면은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의 어떤 약간의 어떤 차등이라고 좀 뭐하지만은 어떤 보상 체계에 대한 어떤 그 서로 다름을 좀 줘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대하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만약에 다시 코로나 같은 상황이 일부 같은 상황이 번져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때 오히려 그 당시에 그렇게 됨으로써 더 비용을 아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업으로 개념하시는 분들의 단체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글쎄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저도 몇 번 이렇게 그 방송국에서 기자분들이 이거 체험하시는 것들도 제가 여러 번 봤고요. 또 주변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대부분 며칠 못 하던데요. 이거 너무 힘들어서. 자, 조합에서도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저희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전업 중심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정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업 하시는 분들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단 전업 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일단은 좀 높여보자. 그러다 보면 부업 하시는 분들도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